나는 그날 어머니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래요. 어머님,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독이 스며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30년 동안 쌓아온 재산, 600만 달러의 유언장을 쥔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그날 밤부터 복수를 다짐했다. 그 생일 파티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열렸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가족의 수장으로서 삼성그룹의 하청업체를 키워올린 그녀의 인생은 철저한 계산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장남인 형의 아내, 즉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집안의 그림자였다. 20년 전 형과 결혼한 후부터 나는 이 가족의 비밀을 짊어진 채 살았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며느리 은지가 와인을 따라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이런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테이블 주위의 친척들이 웃음으로 받아치려 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도끼를 느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에 쥔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은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쳤던 그 냉소.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상자 속에 숨겨진 유언장. 600만 달러, 어머니의 평생 재산이 적힌 종이 한 장에 나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바꾸기 전에 모든 것을 떠올려야 했다. 왜 내가 이 복수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은지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인 민준과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그녀는 우리 집안의 재력을 노린 황금 사다리였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이 집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다. 은지가 이미 다른 사다리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첫 해 나는 은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우연히 그녀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민준이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려. 그럼 우리는 자유야. 그 내용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왜? 어머니의 건강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심장병으로 고생 중이었고 가족 스캔들은 치명적일 터였다. 나는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다. 은지의 불륜은 계속되었고 민준은 점점 무너져갔다.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사업은 파탄났다. 어머니는 민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었다. 600만 달러 중 절반이 그랬다. 나는 은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은밀한 통장 거래, 연인과의 호텔 영수증, 심지어 태아 검사 결과까지. 은지는 임신 중 불륜 상대의 아이를 민준의 것으로 속였다. 그 아이, 우리 집안의 후계자라 불리는 현우는 사실 혈통이 다르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입을 다물었다. 20년 동안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은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수. 생일 파티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지의 그 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독백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약을 조작한 의심을 받을 만한 증거를 이미 숨겼다. 나는 조사했다. 어머니의 심장약에 섞인 미세한 독소. 은지가 약사에게 접근한 기록.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다. 그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
민주는 이미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현우는 그녀의 무기로 자랐다. 나는 결정했다. 복수. 유언장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날 밤 서재에서 펜을 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지웠다. 원래 유언은 은지와 현우에게 70%를 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의 자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꿨다. 100%를 자선단체로, 특히 여성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은지에게는 단 한 푼도. 그리고 편지 한 장 내가 원한 마지막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명예, 가족, 미래. 한국 사회에서 상류층의 스캔들은 죽음보다 고통스럽다. 나는 그 고통을 선사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 그는 내 계획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위험해. 가족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이미 무너졌어요. 은지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준비했다. 유언장의 위조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위임으로 나는 이미 공동 서명권을 가졌다. 어머니는 나를 믿었다. 너는 가족의 수호자야. 그녀의 말이었다.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은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은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후에 집으로 찾아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님, 어제 파티 재미있었어요.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셨죠? 나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현우는 잘 지내?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현우는 이제 대학생. 하지만 그의 DNA는 은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첫 번째 칼을 꽂았다. 현우의 장학금, 올해는 내가 후원할게. 내가 바쁘니까.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현우의 학교에 연락해 그의 가족 배경을 조사하게 했다. 곧 DNA 테스트 결과가 도착할 터였다. 복수의 첫 단계는 은지의 발밑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업, 패션 브랜드 은지 컬렉션. 그것은 민준의 돈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탈세 의심. 5천만 원 규모. 한국의 세무조사는 무자비하다. 은지는 곧 소환될 터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빌딩들 사이에서 내 복수는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현우는 무슨 죄인가? 그는 어머니의 손주로 자랐다. 이 복수가 그를 파괴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지가 선택한 길이다. 그녀의 배신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유언장을 바꾼 지 일주일 후, 은지의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났다. 세무서 소환 통보가 도착한 날, 그녀는 내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브랜드가 파산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내 무릎을 움켜쥐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은지 씨, 내가 한 일이 돌아오는 거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그녀의 연인, 그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돈으로 입막음을 한 그는 은지의 모든 비밀을 토해낼 준비를 했다. 민주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은지가 병실로 달려갔을 때 나는 그 자리를 비웠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민준의 깨달음. 나는 병실에 은지의 이메일 프린트를 남겼다. 20년 전 그 내용. 민준이를 이용해 민준이 눈을 뜨면
그는 보게 될 터였다. 그의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나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 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야? 은지,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은지가 울며 변명했다. 오빠, 그건 오해야. 사랑해, 정말로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민준은 이혼을 선언했다. 법정 싸움은 시작되었다. 한국의 이혼 재판은 잔인하다. 특히 상류층에서. 언론이 달라붙었고 삼성 하청 가문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은지는 기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손톱은 피를 흘렸다. 당신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는 없어, 은지 씨. 하지만 내 양심은?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반격을 느꼈다. 은지는 현우를 이용했다. 엄마,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망쳤어. 현우는 19세, 반항기였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할머니, 왜 우리 가족을 파괴하세요? 엄마가 울어요. 그의 목소리에 섞인 분노와 슬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현우는 내 손으로 키운 아이였다. 은지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현우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나는 DNA 테스트 결과를 우편으로 보냈다. 현우의 손에 직접. 그것이 세 번째 칼이었다. 현우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은지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내가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은지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모든 소식을 듣고 침대에 누워 계셨다. 내가 잘못 키웠나? 어머니의 속삭임. 나는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끝나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은지는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10년 전 내가 은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한 이유. 그것은 어머니의 약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건 나의 죄였다. 여기서 비밀이 드러난다. 15년 전 어머니의 심장병이 악화되었을 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은지의 불륜을 폭로하면 어머니가 쇼크로 죽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은지의 약을 약간 조작했다. 치명적이지 않게 은지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약을 섞었다. 그녀가 민준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시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였다. 은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나를 고소했다. 살인 미수. 법정에서 은지는 증언했다. 시어머님은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배심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는 항상 피해자다. 시어머니는 악마. 나는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신이 먼저였어요. 재판은 3개월 끌렸다. 언론은 가문의 어둠이라고 썼다. 어머니는 재판 중 돌아가셨다. 75세 생일 후 한 달 만에. 그녀의 장례식에서 은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승리였다. 유언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든 권한을 잃었다. 아니, 잃은 척했다. 복수의 네 번째 단계, 반전. 나는 이미 유언장을 2개 만들었다. 하나는 가짜, 은지에게 유리한 내용. 그것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녀는 승소했다. 600만 달러 중 400만을 그녀가 가져갔다. 하지만 진짜 유언장은 안전한 금고에 있었다. 자선으로 가는 그 종이, 은지는 돈을 받았지만 그것은 독이었다. 나는 그녀의 브랜드를 인수했다. 익명 투자자로. 그리고 현우를 데리고 갔다. 할머니랑 살자 현우는 선택했다. 엄마가 아닌 나를. 은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돈은 있었지만 가족은 없었다. 그녀의 연인은 도망쳤고 사업은 내 손에 넘어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제발 현우를 돌려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한 말 기억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이길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은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우아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박했다. 시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현우 없인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무릎 꿇린 모습은 20년 전 결혼식의 그 미소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복수는 중독적이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켰다.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진짜 대화. 왜 그랬어, 은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 오빠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그의 사업이 망할 때 두려웠어요. 우리 미래가. 재벌 가문의 그림자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와 도망치려 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물처럼 흘렀다. 불륜, 탈세, 심지어 어머니의 약 조작 시도까지. 어머님의 약, 제가 건드린 적 없어요? 그건 당신 오해예요. 나는 놀랐다. 내 조사 결과는 틀렸나? 아니, 증거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설득력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의 정당성에 의문이 들었다. 만약 은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면? 내 20년 침묵은 무의미한 희생이었나? 다음 날 나는 사립탐정에게 재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약 조작의 주인은 민준이었다. 술에 취해 어머니의 약을 바꾼 그의 자책. 은지는 무죄였다. 아니, 그녀의 배신은 여전했지만 살인자는 아니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내 손을 더럽혔고 이제 가족을 되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5번째 단계, 공개. 나는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렸다. 은지의 불륜, 현우의 혈통, 민준의 약물 남용. 강남 가문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시청률 20%.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SNS에서 은지 스캔들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누리꾼들은 갈라졌다. 며느리가 피해자야. 시어머니가 독사, OBS 배신자 은지, 재벌의 업보. 나는 그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은 믿음으로 서 있어요. 배신은 파괴해요. 하지만 내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은지는 자살 시도를 했다. 한강 다리에서 기자들이 몰려든 그곳. 현우가 달려가 그녀를 구했다. 엄마, 왜? 할머니가 미워. 은지는 울며 말했다. 아니, 나 자신을 미워해.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민준, 현우, 은지, 그리고 나, 민준이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 내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는 나를 덧니라고 불렀다.
우리는 혈연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사촌, 어머니의 조카. 결혼 후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항상 아웃사이더였다.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트위스트, 나는 혈연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진짜 딸은 은지의 편이었다. 30년 전 어머니는 나를 입양했다. 왜? 그녀의 친딸, 은지의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으로. 은지의 어머니는 가난한 시골 소녀, 어머니의 불륜 상대였다. 어머니는 그녀를 버리고 나를 데려와 키웠다. 은지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복수했다. 당신은 가짜예요. 우리 집안을 파괴한 가짜의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복수는 내 뿌리를 드러냈다.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의 수호자? 아니, 버림받은 자의 그림자. 법정 재심이 열렸다. 은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는 감옥행이었다. 유언장은 무효. 600만 달러는 국가로 귀속. 하지만 마지막 순간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당신이 진짜 가족이에요. 혈액이 아니어도 그의 포옹이 내 유일한 구원이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벽, 밤마다 울리는 절규. 나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미수와 증거 위조.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반성했다. 복수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파괴했다. 은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의 브랜드는 파산했다. 민주는 재활원에 들어갔고 현우는 홀로 서울대를 다녔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할머니, 나 공부 열심히 해요. 당신처럼 강해질게요. 그 편지가 내 빛이었다. 2년 후, 가석방. 조건은 가족과의 화해. 나는 한옥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어머니의 사진만이 남아 있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님. 아니, 언니. 미안해요. 그녀의 눈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도끼가 없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왜 날 용서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현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배신자였으니까 그녀의 고백,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어머니가 버린 후 그녀는 은지를 키웠다. 은지의 복수는 그 상처에서 왔다. 재벌 가문이 우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되갚아주려 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배신의 뿌리, 어머니의 죄, 우리의 실수.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도 가짜였어. 하지만 사랑은 가짜가 아니야. 은지는 손을 잡았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현우를 위해 민준도 돌아왔다. 깨끗해진 얼굴로. 언니, 형제처럼 지내자. 가족은 재건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언론은 여전히 우리를 물고 늘어졌다. 화해쇼, 라는 기사들. 사회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높은 점, 파티. 어머니 기일에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은지가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어머니의 레시피. 현우가 토스트를 했다. 가족에게, 하지만 문이 열렸다. 기자 무리. 누군가 제보했다. 은지의 과거 연인. 그는 돈을 요구하며 사진을 팔았다. 불륜의 증거. 스캔들이 재점화되었다. 은지는 무너졌다. 또 왜 다시 나는 일어섰다. 이번엔 함께 싸워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진실을. 어머니의 불륜, 내 입양, 은지의 복수.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논쟁이 일었다. 어머니가 피해자. 아니, 며느리의 정당한 복수, 페미니즘 vs 전통.
TV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싸웠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는 선택이에요. 현우는 유명해졌다.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요. 그의 시나리오가 팔렸다. 우리 삶은 드라마가 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유언장의 진짜 내용. 자선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은지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버린 딸의 딸에게 나는 몰랐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은지는 그 돈으로 시골 마을을 재건했다. 여성 쉼터. 나는 그곳에서 일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로. 마지막 날, 한강변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은지와 나, 현우와 민준.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비쳤다. 시작이 어땠지? 은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내 말 한마디로. 이번이 마지막이길 그녀는 사과했다. 그땐 죽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살아서 배웠지? 캐트 툭 바이 키치. 콩, 코하우. 애넝 트렌 루언, 복수는 정당했나? 은지의 배신 vs 내 과잉.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가족은 치유되었다. 600만 달러는 쉼터로 흘렀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지만 아름답게.